오늘은 알기 쉬운 기본적 분석부터 이제 또 진행을 해나갈 건데, 사실상 이 X파일 자체는 이 기본적 분석이 한 10%,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이 한 20% 정도, 나머지 70%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돼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X파일보다 나중에 이 가치투자 발굴 비법 이쪽에서 좀 더 디테일을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쪽 가치투자 발굴 비법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면 기본적 분석, 주가와 기업의 가치, 이제 이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어떻게 이제 내가 매길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이 간단한 지표로 적정 주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이 재무 비율 분석을 위한 이제 핵심 4대 지표, 사실상 더 많은 지표가 있지만 최소 이 정도는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지표 분석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사업 보고서에서 꼭 확인했으면 하는 사항들, 전자공시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8장 알기 쉬운 기본적 분석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정독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디테일한 내용은 가치투자 발굴 비법에서 다시 한번 이제 다룰 거고요. 이 간단한 지표로 적정 주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EPS라는 개념이고요. 이 EPS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퍼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퍼 안에는 EPS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EPS라는 이 퍼 개념 안에는 이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이 단기 순이익이 들어가 있는 개념인데, 이 총 주식수로 나눴기 때문에 이 퍼 안에는, 이 퍼는 이제 주가에서 EPS로 나누는 개념인데, 이 EPS는 주당 순이익이라는 애고, 이 주당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과 총 주식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얘를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10보다는 작을 때,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잘 못해도 퍼가 10보다 작을 때 저평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익이 난 회사들, 물론 퍼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적자면 이제 퍼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퍼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기업은 내가 투자 대상에서 그냥 제외시켜 버리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PS는 이제 자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 그래서 이 자산 가치가 주가 대비 얼마나 되나, 그걸 보는 건데, 이 BPS보다는 이 PBR 개념을 많이 쓰는 이유가 PBR 안에 BPS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이 주가라고 하면 현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가가 계속 연동이 되는 개념이에요. PBR하고 퍼가. 그래서 현재 이 종가, 항상 이제 종가, 현재가 이꼴 종가인데, 이 종가 기준으로 내가 자산이 어떻게 되냐, 돈을 얼마나 잘 버냐, 그런 거를 보는 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퍼와 PB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주식에서는. 그래서 PBR 안에는 이 이익이익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이익이익금은 이 순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서 총 자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못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1.5보다 작다, 뭐 이런 이 저희 조건식이 이제 이 PBR이 1.5보다 작다, 이 얘네들을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살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시장 가치하고 장부상의 가치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쪽 가치 투자 발굴 비법에서 디테일은 다 설명 들어갑니다. 이쪽에서는 단순히 그냥 퍼가 10보다 작고 PBR이 1보다 작을 때 저평가다.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주식이다. 그렇게 써머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ROE라는 개념은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자본총계 나눠서 곱하기 100 하는 개념인데, 내내 이제 순이익인 거죠. 이렇게 계속 순이익.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주식수로 나뉠 거냐, 아니면 자본총계로 나눌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자본총계로 나눈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자본을 얼마나 활용을 해서 순이익을 얼마나 많이 일으킬 거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죠?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좋은 거니까 내 자본은 고정돼 있고. 핵심 4대 지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안정성 지표가 있고 수익성 지표가 있어요. 그리고 활동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안정성을 추구할 거냐, 그러면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우량주 또는 가치주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내가 수익을 볼 거다. 그러면 흑자 위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우량주를 보는 거고요. 이 수익이 증가되는 걸 보겠다. 그러면 성장주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정성 지표에는 이 유동 비율, 이자 보정 비율, 부채 비율, 고정 비율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조건식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 내용만 알고 넘어갈 거고요. 이 수익성 지표도 이제 보통 이제 ROE를 많이 보는데, 그것 말고도 나머지 다른 애들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활동성 지표에는 이 활동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 자산 회전을 얼마나, 또는 재고자산 회전을 얼마나,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에 문제가 생긴 기업이 이제 내추럴 엔터텍이었던 거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을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도 잘 안 보는 지표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내추럴 엔터텍을 보면 이 사실상 이제 저게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내추럴 엔터텍의 일봉 차트에서 여기서 이제 물렸거든요. 쭉 물린 사람들이 보면 이쪽을 보시면 이 순간에 계속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에요. 쌍끌이. 계속 양쪽에서 같이 샀거든요. 그죠?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그 얘기는 얘네들도 가장 최근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조차도 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예측을 못한 거죠. 그렇다고 얘를 주요 지표로 삼을 거냐? 그거는 저는 내추럴 엔터텍 한 종목 때문에 이 재고자산 회전율을 크게 본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안 보고 있거든요. 활동성 지표 자체를 저는 안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량주하고 성장주를 보기는 하는데, 이 성장성 지표, 이 매출액 증가율, 요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안정성 지표에서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을 봅니다. 그리고 이 ROE를 보는 거죠. 다른 지표들은 잘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우량주와 성장주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가치주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가능하면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성장성 지표, 이 성장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을 봤을 때, 엄청난 이제 초고속 성장에 해당되는 애가 누가 있냐 그러면, 2014년도에 컴투스하고 2015년도에 한샘이라는 기업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출을 평소에 이렇게 딱 보기에 뭐가 제일 좋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네이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이렇게 보시면 증권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증권을 아예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이제 한샘이라는 기업과 한샘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종목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목 분석. 종목 분석을 들어가면 이 연간과 분기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간 늘어나는 걸 보시면 1조 3천억, 1조 7천억, 그리고 2조 매출 자체가 계속 성장세인 거죠. 이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보시면 같이 늘어남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ROE도 보시면 밑에 ROE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초고속 성장주라고 불러요. 계속. 이거는 이제 10% 이상 이렇게 막 성장성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될 경우에 한샘이라는 기업을 보시면 계속 우상이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우상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총매출 늘어나는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이 향후 계속 늘어날 그러면 이제 시장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이런 이 매출액을 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리고 이 한샘이라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 컴투스 예제를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컴투스라는 기업도 이렇게 보시면 매출이 8에서 23으로 뛰어요. 그리고 23에서 43으로 뛰거든요. 얘는 아까 그 한샘보다 더 엄청난 거죠. 실적이. 그죠? 그래서 2013년에서 14년으로 넘어갈 때 2배 이상의 성장. 이건 초고속 성장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이 한샘만 해도 10% 이상의 성장성을 가졌기 때문에 초고속 성장에 해당이 되지만 얘는 한 여기서부터 따지면 한 20배 간 건가요? 그죠? 20배 정도? 2012년도부터 한 2년 정도, 이렇게 2년, 3년 정도 들고 있으면은 이제 한 20배 가는 그런 종목이라면, 컴투스라는 종목은 이 성장성이 2013년 말에서 14년 말로 갈 때 그 성장성이 10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10배. 이해되셨죠? 이게 성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속 성장주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굉장히 선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초창기에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초창기에 발굴을 해야 저 10배를 이제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주변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 건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미리 알게 되는 거죠. 그 시장의 시장성 같은 것들을. 결국에는 주변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샘을 발굴할 수 있는 거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투스를 발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10배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사업보고서에서 뭘 확인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엑스파일은 이제 얘네들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보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이 할 필요는 있다. 내가 투자를 진행하겠다. 그러면 그 기업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잘 모르는 내용들은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 본인이 모르는 건 뭐다? 한글이다. 한글. 영어하고 한글. 우리나라 보고서들은 다 영어하고 한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다 알려줍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래서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귀찮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기 쉬운 기본적 분석 해가지고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기본적 분석 자체가. 내용 자체는 좀 이렇게 까다롭죠. 왜냐하면은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라든지 뭐 사업 내용, 실제로 이제 하나 살짝 열어서 보시면 뭐 제우스라는 종목 이제 제가 다운받아 놓은 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다운받았는데 이 사업보고서예요. 사업보고서를 다운받아 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사업보고서의 첫머리에 제가 이제 이런 이 대표이사하고 이 본점 소재지 나오면 항상 검색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검색 네이버 들어가서 그냥 맵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지도도 굉장히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즐겨찾기 해놓는 게 좋아요. 즐겨찾기 해놓고 그냥 지도에서 이렇게 위치 항상 도대체 어디에 있는 회사냐? 아, 여기에 있는 회사다. 동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죠. 그러면 이 근처에 갈 일이 있을 때 한번 또는 경부 라인이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올 때 한번 이렇게 잠깐 들려서 구경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리트 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스트리트 뷰에서 정문 쪽을 딱 찍어서 그 회사를 보는 거죠. 이렇게.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려면 그냥 이 옆에 있는 이 지적 편집도를 딱 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바로 옆에 동탄 이 신도시가 있구나. 동탄 이 신도시의 배우단지인 거죠. 배우단지. 배우의 바로 제우스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치를 이제 이 땅의 제우스 땅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인근에 예를 들어서 이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가 있는데 롯데그룹에서 롯데백화점을 여기다 짓겠다. 만약에 발표가 나면 이 회사는 대박이겠죠. 그죠? 예를 들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롯데마트를 여기에다가 짓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롯데 인재개발원도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지적 편집도를 딱 키면 어디까지가 얘네 땅인지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 땅덩어리를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그냥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시고 주식만 너무 이렇게 주식한다고 주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이 회사의 자산 가치라는 개념은 이 땅의 값어치도 포함돼 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이종우인데 이종우를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네이버한테 물어봐서 네이버 이제 찾아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종우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이겠죠. 보통 이제 금융인 아니면 기업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업인이니까 기업인 쪽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제우스의 대표이사 사장인데 뭐 내용은 별로 없네요. 46세 이종우라고만 돼 있고 그래서 71년생이네요. 이 정도만이라도 일단은 알고 이력이 없네요. 보니까 보통 이력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력 같은 거를 보겠다 그러면은 대표이사에 대한 2개월권 현황이나 뭐 이쪽 막 뒤져보면 되거든요. 이사회 같은데 뒤져봐도 되고 막 뒤져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력이 이렇게 쭉 나와요. 막 찾다 보면 그래서 찾아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이종우라는 이 대표이사의 이 지분율이 최소 20% 정도는 돼야 힘을 발휘하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5호 지분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5지분이라고 하는데 5지분의 합계가 49%면 말 다 한 거죠.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임감이 무지막지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도 뭐 봐야 되는 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얘기는 다 뒤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보고서들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감사보고서, 그 다음에 뭐 자기주식 취득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보고서, 뭐 이거 외에도 무진장 많아요. 실제로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 보시면 이 전자공시 시스템도 굉장히 자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자공시 시스템도 들어간 다음에 이 즐겨찾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즐겨찾기를 해놨으면 이 제우스라는 종목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우스를 기준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 보고서가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외에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보고서들이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 중요하니까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시로 공시 내용을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짧게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 4배정 유상증자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감자보다는 이제 증자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증자를. 아니면 감자보다는 분할, 주식 분할하는 거를 이제 더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사면 주식이 오르는 바로 그런 종목들을 찾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